자, 물권자 청구권은 저기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고, 지금 한 가지 그 기본 개념 하나를 말씀 안 드린 게 세 개 나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갑소유의 토지입니다. 우리가 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토지를 샀습니다. 등기까지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전 소유자하고 만약에 뭐 A로부터 샀다. 그러면 이 전 소유자하고 임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병이 있다. 자, A한테 우리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지 임차인 병한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등기도 하고 내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나무를 주문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요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못 나가겠다. 버팅깁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무는 이미 배달이 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다가요. 요 땅 주인이 누군데 갑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 얼굴 본 지가 몇 년 됐다. 몇 년째 못 봤다. 그래서 그 산 나무를 여기다 심었습니다. 자, 소송 한 1, 2년 걸렸습니다. 가령 1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나무 자라가지고 과실도 맺혀졌고 뿌리도 잘 자랐고 이 나무 누구 겁니까? 이 나무? 지금 남의 땅에다 심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의 일부. 그랬고 여기에 있는 요 과실들 이거는 수목의 일부고 그래서 이거는 갑소유입니다. 자, 똑같이 여기는 갑땅, 여기는 을땅. 우리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이제 가게를 하는데요. 너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업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영업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못 받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다 우리가 건물 하나 올려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누구 겁니까? 이 건물? 을 겁니다. 벌써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 수목하고 건물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인데 건물은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완전 별개의 물건입니다.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을소유. 그러면 이 건물은 근데 또 다른 각도로요. 존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이 이거 철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철거는 못하고 철거.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건물은 결국에는 부서집니까? 네. 부서지죠. 네. 왜 부서집니까? 지배권이 있으니까 갑이.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소유권. 예, 우리가 지금 갑의 소유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내 소유권이 침해됐다 라고 해가지고 이 소유권에 기해서 이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요, 자, 우리는요,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까? 도둑놈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땅 도둑놈. 지배하고 있습니까? 점유는 하고 있죠. 근데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을 같은 사람 뭐라고 부르냐? 불법 점유자. 도둑놈도 마찬가지죠. 점유를 하고 있다? 있다.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다. 법률상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도.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갑, 을. 여기가 농지입니다. 자, 여기서 벼농사를 했습니다. 벼농사. 좀 더 벼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그냥 심었습니다.
한 1년 됐더니요, 잘 자랐습니다. 뭐 1년까지도 안 걸리겠죠. 이거 누구 겁니까? 갑 겁니까? 을 겁니까? 을. 그럼 결국 뭐라 할 수 있느냐? 이건 농작물. 정리를 해보면, 건물하고 농작물은요, 법적 취급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무조건, 건물은 신축자 소유고요.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소유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제 전부 다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되셨나요? 그럴 때 이 무조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유할 권리가 없어도,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어도. 여기 무단에서 을이 갑소유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또는 신축하였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누구 거다? 신축자. 우리 그림에서 을. 되셨나요? 또 하나의 의미, 만약에 이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갑 겁니까? 을 겁니까? 을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되셨나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무조건 신축자 소유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무단이어도, 또 하나는 아직 건물 등기 안 했어도 무조건 신축자 소유다. 그럴 때 농작물도 법적 취급은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거기를 지나갔는데 거기 책으로 가가지고요. 그 부분 잠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65페이지에 보시면 (65페이지) 표하고 표 사이에 토지와 건물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쭉 내려가가지고 건물 적어져 있고요. 1번에 보시면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와는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된다. 확인하셨나요? 2번 참고, 최소한의 기둥하고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수목 원칙 보시면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다? 땅주인,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되셨나요? 2번도 2번 정도 시험에 나와서 판례사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이 말 속에는 소유자 승낙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땅 주인에게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셔가지고 5번에 거기 농작물 보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제목에 보시면 판례의 특별 취급이라고 나와 있고 걔들이 지금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점유권은 유무, 점유권은 있냐 없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1번에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여기는 농작물 사례에서 배추 사례가 있습니다.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어디로 쫙 가시냐면 그 79페이지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까 물권의 종류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물권이 뭐였나요? 사실상의 지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권. 그래서 점유의 개념은 사실상 지배. 점유는 사회관념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관계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권의 소멸 여부. 사실상 지배가 기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냥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되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임대차 해가지고 점유를 하다가 임대차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뭐합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있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나씩 더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점유의 관념화, 이런 부분들. 지금 점유권은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 개념만.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잠시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점유자와 여기 제목부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유권의 효력해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되셨나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온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먼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3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개. 하나는요, 과수원. 사과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사과 따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창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죠. 집에서. 그러니까 가옥. 이것도 소유하고 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갑이 이제 미국으로 잠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그런데 이 갑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을. 그래서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갑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수원이나 창고, 가옥, 비밀번호도 다 알아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을이란 애가요,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위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아니요. 예.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하고 4월 1일 날 편의상 여기 2000년이라고 했습니다. 00년 2000년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그냥 모든 거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출입도 자유롭고 이런 서류들도 있는 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병한테 등기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도도 해줘 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상황 생각됐습니까? 병 소유권 취득했나요? 근데 병은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었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선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안 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림도 지금 뭘 바탕으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런 사례를 우리가 무슨 사례라고 했습니까? 무무추에서 두 번째 무가 뭐였습니까? 무권리자. 그건 네 글자로. 무권. 아니. 외우자고 그랬죠? 첫 번째 무가 무권 대리고 두 번째 무가 뭐였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줄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글자로. 무권처분. 네, 무권처분. 그러니까 그 무권처분 사례는 끊임없이 한다고 그랬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인도했으니까 지금 병이 요 부동산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병은요, 불법 점유자입니다. 이걸 지금 갑한테 허락받고 쓴 게 아니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단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애는 이런 사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병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병을 또 뭐라고 부르냐? 오신소유권자.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 오신소유권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답은 미국에 놀러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02년에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합니다. 2002년에 뭐 했었습니까, 여러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월드컵 보려고. 되셨나요? 그런데 이런 사달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지금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죠. 되셨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십억짜리 부동산들인데 미국 여행 갔다가 잠깐 월드컵 본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 병은 지금 을한테 수십억 주고 이거 산 사람입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자, 내가 주인입니다. 이거 돌려주세요. 그러면 수십억 주고 산 사람이 쉽게 돌려주겠습니까? 어차피 뭐 해야 됩니까? 소송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02년 4월 1일 날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 빨리 안 끝나겠죠? 되셨나요? 한 1년 걸렸다고 보시고. 03년 4월 1일 날 사실관계가 이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소했겠습니까? 여기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누가 승소했겠습니까? 갑. 그래서 4월 1일 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승소, 병의 입장에서 보면 병의 패소 확정. 그러면 이제 병은 뭐 해줘야 됩니까? 이 소송 자체가 뭐 했겠습니까? 어떤 소송이겠습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아니, 여러분이 한번 갑이 돼보시고 병한테 어떤 소송이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등기 말소하라고 했겠죠. 그 다음, 너가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걸 넘겨라. 나가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송은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인도 청구. 이러한 소송들이었을 겁니다. 전부 다 뭐에서 기초해서 한 겁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소유권의 기초에서.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에 제목이 뭡니까? 뭐와 뭐하고 관계입니까? 그럼 여기서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병. 회복자는? 예? 회복자도 병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그러면 병과 병의 관계라는. 이 사람이 이런 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점유와 그 다음에 소유권을 뭐 합니까? 회복자. 그래서 이러한 이쪽을 제목을 뭐라고 한다? 저기 적어져 있는 것처럼 점유자와 제목 보십시오. 책에 뭐라고? 누구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그런데 이제 이 조문들에서는 다 좋다 이거야. 얘는 이제 졌으니까 아니 법적으로 돈을 줘야죠. 안 돌려주면 강제 집행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1번 과수원에서는요 매년 가을에 00년 가을 아까 4월 1일 날 사가지고 인도받았죠. 사과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01년 가을 이때도 지금 사과를 수확을 했습니다. 02년 가을에도 사과 수확했나요? 전쟁은 이때 끝났으니까 02년 가을 이때도 사과를 땄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 사과는 누가 갖냐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토지에. 아니요. 이건 토지에가 아니라 이제 그 조문을 볼 겁니다. 법에 적어져, 법에. 그래서 이 사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과를 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과실.
과실 중에서 천연과실이라고 하죠. 이 물건으로 발생한 요 과실,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에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가령 자, 여기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요, 병이 잘못을 해가지고 불을 내버린 겁니다.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병이 잘못해가지고 갑의 물건에다 불 질러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고의로 지른 건 아니지만.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회복해줘야죠. 불 질러가지고 다 타버렸으면. 보상해야죠. 그때 쓰는 단어는 보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 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조문을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은요, 아까 요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평도했겠죠. 예? 그런데 이 집이 오래돼가지고요,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수리. 그래서 이렇게 적죠. 노후 가옥 수리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투입이 된 겁니다. 수리비. 그 다음에요,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엌을요, 신식 부엌으로 개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의 물건에 누구의 돈이 들어간 겁니까? 병의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역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00년 가을하고 01년 사과는 누구 거냐면요, 병소유입니다. 안 줘도 됩니다. 거기는 한번 읽어보고 하죠. 거기 잠시만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1조 1항 점유자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과 생각하시면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저 사람은 지금 선의 점유자였나요? 아까 오신 소유권자에서 신 믿었다. 그게 선입니다. 선의.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등등이 적어져 있죠. 등등이. 자,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지금 아닌데 잠깐 법령집 펼쳐 보십시오. 197조 2항. 15페이지가 되겠고, 197조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지금 병 이야기하죠?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되어버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때가 언젠가요? 02년 4월 1일. 여기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197조 2항에 의하여 02년 4월 1일부터는 악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02년 가을 사과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사과를 어떻게 처리하는 법에 적어져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봐보면 201조에서 1항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2항 악의 점유자는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방금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전형적인 지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병은 지금 선의의 점유자죠. 그런데 본권, 즉 여기는 지금 소유권이 되겠죠. 되셨나요? 본권에 기한 소에서 병이 패소를 했죠. 그러면 그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아기로 본다. 뭡니까? 있습니까? X. 패소가 확정된 때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거 03년. 예, 03년. 즉 1년의 차이가 있죠. 여때부터입니다. 여때부터.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병은 선의 점유자입니까? 악의 점유자입니까? 네. 선의 점유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악의의 점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모습에서요. 자주 점유라는 것과 여기는 지금 건너뛰었는데 타주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점유라는 건 뭐냐면 소유자하고 똑같은 행세를 하려고 하는 점유입니다. 그럼 아까 소유자는 어떤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병원 보면 수십억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건 잘못 믿은 거지만 어찌됐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병의 정신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기회 되면 마음대로 처분할 생각도 있겠죠. 누가 돈 훨씬 더 준다면. 지가 사용 수익할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하고 똑같이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은? 예, 그래서 병은 자주 점유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타주 점유라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물건을 빌려 쓴 사람, 그 사람이 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할 의사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를 좀 더 이건 책을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선자가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선자시만 현존한다. 따지지 말고 그냥 선자시만 현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좀 더 조문을 보겠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전부배상이라고 법에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 그냥 여기는 그냥 조문 그대로 외우십시오. 선의의 점유자라도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선자시만 현존하니까 역시 손해전부배상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여기 그냥 조문으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점유자의 배상 책임, 창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로 불냈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점유물, 여기서는 창고가 되겠죠.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200이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자, 창고에 불낸 거 생각하시면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되셨나요? 다음,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를 현존이익 배상.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이거는 이거 단어 그대로 해보고 이거는 자주 점유를 이야기할까요? 타주 점유를 이야기할까요? 예. 그래서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 즉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조문에 딱 적어져 있는 건 선자시만 현존한다라는 거 적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제 선자시만 현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수도 없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구나, 외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3조는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아까 저희 그림 보시면 지금 갑의 물건에 병의 돈이 들어갔죠.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 확인되셨나요? 네, 그래서 1항. 자, 소송에서 졌으니까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럼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회복 방 그림. 대하여 회복자는 갑이죠. 예.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필요비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노후가옥 수리비. 신식으로 개조한 비용, 네네. 저건 필요비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거요? 지금 노후가옥 수리비로 100만 원 들었고 신식 부엌으로 개조하는데 1000만 원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기 1000만 원 저거는 필요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니죠. 저거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죠. 자, 그랬고 그러나 단서는 넘어가고요.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기는 좀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익비. 아까 예, 신식 부엌 개조 1000만 원. 그거는 필요비가 아니라 뭡니까? 유익비.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누구의 선택에 조차 갑의 선택, 병의 선택. 예, 이것도 자주 나오고요.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 안 하고요. 자, 그 다음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니까 요 위에 앞에 거 말하죠. 앞에 거니까 2항이죠. 2항이니까 필요비겠습니까? 유익비겠습니까? 예,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는 추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금 조문을 보면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비. 대표적인 게 수선비죠. 수선. 수리비. 그런데 필요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 특별 필요비도 똑같은 수리비는 수리비인데 우리 지금은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느낌 오시나요? 네. 왜 특별 필요비인지? 네. 매년 지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지진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랬고 건물 등 뭐 균열도 발생했고 수리는 필요하긴 필요했죠. 근데 통상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특별 필요비. 그때 수리비.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례에서 노후가옥 수리비 100만 원은 특별 필요비일까? 통상 필요비일까? 예. 우리 사례에서 노후가옥 수리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구별하셨나요? 네. 예. 여기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례에서는 이거는 통상의 필요비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 이 100만 원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203조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사례에서 병은 선의 점유자죠? 네. 아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00년 가을부터 01년 가을까지 저기 집에서 살았죠? 남의 집이었죠? 그거 돈 줘야 됩니까? 세?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가옥, 세, 2년치 차임 이거 취득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되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니까요. 가져도 된다니까요. 임차 그 세액 천연과실은 사과 같은 거, 차임 같은 건 사용 대가, 법정과실. 법정 과실. 예, 그래서 대표님 그 차임 이게 법정과실입니다. 아,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 법정과실. 그러니까 취득합니까? 네네. 예, 취득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방금 단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병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2년 치분의 가오, 차임을 취득을 했죠. 네. 그러니까 노후가옥 수리비 100만 원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여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사례를 통해서 일단 결론들을 생각하시면서 조문을 봐가지고 지금 이게 괜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법에 적어져 있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고 항상 생각하실 거 우리 사례에서 취한 과실은 뭐냐면 2년치 차임입니다. 법정 과실. 되셨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과 아니에요? 사과 아닙니다. 왜 사과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과가 아니라 차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요. 네. 지금 부동산이 세 개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과수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죠. 가옥에서 사과가 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은 지금 가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과실이라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사과는 어디서 나오는 과실입니까? 예, 과수원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옥에서 나오는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딱 하면 이 비용상환청구권 노후가옥 수리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과수원 문제가 아니라 가옥 문제다. 그러니까 그 과실이라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뭘 이야기한다? 2년치 차임을 이야기한다. 되셨나요? 네. 그럼 제가 왜 계속 3년치 차임이라고 안 하고 2년치 차임이라고 합니까? 소송에 패소하면은 아까 02년 4월 1일부터는 악의로 간주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때의 차임은 줘야죠. 그래서 제가 2년치 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은요. 유익비라는 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계량하기에 투입한 비용. 그런데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냐면 유익비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액 증가의 현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를 했다.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한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그냥 한참 흘러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만 원 들었어도 1,000만 원의 가치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거 다 써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면 달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까? 남아있을까? 가치가 남아있을까? 다시 속된 말로 하면 제가 방금 쓴 표현을 따지면 너덜너덜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다시 좀 이따 읽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지출한 금액 1,000만 원이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지나가면 1,000만 원 다 달라고 못 하겠죠. 이제 증가액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누가 선택을 하냐면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림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누가 돈 줘야 됩니까? 회복자 갑이.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금 우리 사안에서는요 지금 신식 부엌으로 개조하면서 1,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만약 병이 난 애가 엄청난 재력가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부엌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을 투자해 버렸다. 금으로 그냥 다 깔고. 그러면 그거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돈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장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유예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익비 공식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유익비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디하고만 결합되냐면 뭐하고만 결합된다? 유익비하고만 결합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가장 전형적인 틀린 지문은 가령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요렇게 결합되면 그건 이미 틀린 지문. 유익비 공식이란 말은 이 세 가지의 공식은 어디하고만 결합이 될 수 있다? 유익비하고 아주 단골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그 밖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거 읽을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유익비 공식 1, 가액 증가의 현존. 즉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이해되셨습니까? 부엌 너덜너덜해지면 안 됩니다. 유익비 공식 2, 누구의 선택? 돈 줄 사람이니까. 회복자의 선택의 조차. 둘 중에 하나. 어떤 데는 어떤 조문에는 지출액이라고 적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락하여 부여한다. 결국에 유예기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무 돈이 크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일단 기본 큰 개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익비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X. 되셨나요? 아니 그건 맞고 필요비. 아니, 제가 방금 필요비는 여기를 읽었으니까. 이제 유익비는 이미 했으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점유자의 선택에 따른다. 뭐 전형적인 틀린 지문. 됐습니까? 다음 또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 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X. 이것도 어디하고 결합돼야 된다? 유익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유익비 공시라고 부른다. 그냥 외울 필요도 없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필요비하고 결합되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곳곳에서 유익비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공식 1, 2, 3 하면서 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204조에서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 회수 청구권. 그런데 이 회수나 반환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제목이 점유물의 반환 이렇게 안 적어져 있고 점유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회수. 그래서 시험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점유 회수 청구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되셨나요? 네,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204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갑이요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란 애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로서 갑이 이 물건의 소유자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전혀 별개로 사실상 지배도 갑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점유권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갑이.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2개 있다고 일물일권주의 위반입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거죠. 되셨죠? 예. 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요 갑의 점유를 이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침탈입니다.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았다.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게 되면 얘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요 을이요 침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린 것도 점유를 침탈한 겁니다. 갑의 점유를.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나는 점유, 너는 침탈. 그래서 이 점유에 뭘 청구할 수 있다?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 자, 근데 일단 자, 을이 지금 훔쳐갔습니다. 을에게도 점유가 인정됩니까? 노트북 훔쳐가가지고 을이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점유 인정됩니까? 실질적 뻔은 아니고요. 점유가 인정이 됩니까? 아니요. 점유 실질 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불법 점유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점유가 인정됩니까? 아, 점유가 인정이 안 되는데 왜 점유자라고 부릅니까? 아까 도둑놈도 점유한다고 그랬죠? 점유하는데 점유권 점유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사실상의 지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자체를요, 물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을이 훔쳐가가지고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을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 자체가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다만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법 점유자. 그러면은요, 다시 여기서 여기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거를 병이요. 병은 누구냐면 또 도둑놈. 그러면 을은 병한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을에게도 뭐가 인정되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됐습니까? 이번에는 한 몇 개월 지나다가 갑이요, 을이 지 노트북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을의 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건이 다 갖춰졌죠.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죠. 도둑놈이 갑으로부터 점유의 침탈을 당했죠. 그러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둑놈이 갑한테 어떻게 달라고 해요? 도둑놈은 점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대로. 점유하고 있죠. 자, 갑이 침탈했습니까? 침탈한 게 아니라 아니요. 침탈은 뭐냐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걸 그냥 침탈을 하고 친다면 친다면이 아니라 그거라니까요. 됐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아니, 요건이 갖춰졌나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다.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에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가져갔다고. 참고로 그러면은요, 재판에서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이 저 소유자인데요, 그 재판에서 말하면 받아줍니까? 절대 안 받아줍니다. 예, 그게 우리 시험에 올해도 나왔고 2번 나왔습니다. 조문 봐보십시오. 208조 법령지. 전혀 신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208조 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2항인데 일단 1항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권하고 본권은요,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는 완전 별개의 물권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일단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완전 별개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2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확인할 것, 을은 갑한테요. 나는 점유, 너는 침탈.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갑이 저 소유자인데요. 그거 가지고 판단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못한다고 저요. 못한다. 그럼 갑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소송 말고 다른 소송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이 소송 말고 지가 하는 반대 소송을. 결과적으로는 갑이 이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갑이 소유자니까 얘는 도둑놈이고. 그러나 을이 갑한테 제기한 소송에서 저 소유자인데요 해봐야 그거는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왜?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점유를 그냥 강제로 가져.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걸 허용을 해버리면 사회 평화가 깨지겠죠. 그래서 도둑놈 을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아 버리면 이 자체가 지금 평화가 깨지니까 이것도 법적 절차를 받아라. 그럼 최종 결론으로 계속해서 지금 불만인 거, 아, 이 새끼 도둑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점유권으로 해가지고 민법은 권리로서 보호를 하지만 결국 이거는 잠정적 보호입니다. 잠정적 보호.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가 우선합니까? 본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뭐하라? 법적 절차를.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이 일어난다.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저거 내 건데 두들겨 패고 가져가 버리면 사회가 혼란이 이뤄지니까.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나요? 이게 점유제도의 취지입니다. 점유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도둑놈이 잘했다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이 도둑놈 새끼가 해가지고 뺏어오고, 도둑놈이 물건 가지고서 또 훔쳐가고, 그러면 사회 평화가 깨지니까. 되셨나요? 도둑놈이 갖고 있어도 빼놓지 않고 소로 제기해가지고 정당히. 당연하죠.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런데 점유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소유권. 그래서 아까도 보면 지금 우리 과수원 사례에서도요. 갑이라는 애가 벽 막 두들겨 패고 내쫓은 게 아니라 소송 제기해가지고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1년이. 그래서 점유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제도의 취지는 사회 질서, 사회 평화 유지입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없냐, 법률상 지배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그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어떤 설명을 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요. 둘이 이렇게 이제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요. 이게 불륜 관계처럼 보입니다. 가려. 됐습니까? 남자하고 남자인데. 아니요. 남자고 여자. 아니, 뭐 남남 커플도 있을 수도 있죠. 요즘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불륜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니들 지금 불륜이잖아. 이 사람도 찝적. 이 사람도 찝적. 이 사람도 찝적. 그럼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요 자체를 얘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질서 자체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되셨나요? 그리고 그 질서 자체를 일단 보호하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법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도둑놈이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보호? 잠정적 보호. 결국에는 뭐가 이깁니까? 본권이 이깁니다. 본권이 이기되 법적 절차를 밟아라. 법적 절차를 밟아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랬고요. 이거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을. 나중에 그건 더 공부를 하겠지만. 갑이 을한테도 점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네, 다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됐고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점유소와 본권의소. 그러니까 딱 제목 보고 점유권하고 본권은 완전 별개라고 그랬죠. 물론 1항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점유권에 기인한 소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 별개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 학자들이 예로 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소송 말고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소송에서 제가 소유자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의해서 별개의 소송을 제기를 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잠깐 쉬었다가, 네, 잠깐 쉬겠습니다.